지금 그 얘기가 저는 자꾸 김충식 씨가 떠올라요. 그렇죠. 예. 궁금해요. 그분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뭐 1조가 넘어가는 그 말레이시아 관련해서 방산 관련된 이슈도 있었잖아요. 전투기였나요? 예. 예. 이런 것들도 그 사람 다이어리 수첩에 적혀 있는 게 자꾸 뭐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네.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도 들곤 하는데 명태균 사장같이 그냥 이빨로 조지는 사람은 다 허당이잖아. 돈 한 푼 못 먹고 지가 빚에 떠안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도 전화 왔던데 건진이 위원회 했더니 또 변호사님 섭섭합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 허당이야. 이게 이제 그 김건희의 도사나 마법사들 중에 마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을 취해주면 거의 마법사죠. 다들 이렇게 한 힘 하신다니까 한 파워 네, 하신다니까. 이 네, 마법사분들 네. 우리가 총 정리해 보면 사실은 내가 뭐 된다라고 엄청나게 미디어상 홍보했던 천공 이런 사람 정말 이제 방송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은 용어지만 개털이었고 맞아요. 천공이 제일 후져. 예,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서성빈 씨 같은 경우에도 뭐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조언을 해줬네 저런 조언을 해줬네 하지만 사실 별 껍데기밖에 안 되는 인간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외모가 좀 화려했던 분들이 내실이 없다. 그렇게 돼가는 거고 오히려 백재권 뭔가 이제 사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칼럼에 이렇게 소소하게 자신이 뭐 관상을 어떻게 보고 있었고 했던 사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파워가 있고 김건희와 잘 연결이 돼 있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역시 알아보니까 탑 오브 탑은 건진이더라. 건진의 또 그 스케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의힘과도 연결돼 있고 통일교와도 연결돼 있고 뭐 이제 여러 방면에서 연결이 돼 있는 걸 보면 건진을 넘어가는 마법사는 지금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대통령실에서 건진을 사칭하는 뭐 이런 거에 주의하라 뭐 이런 기업의 그런 했었잖아요. 내용을 알리기도 했었죠. 예, 보통은 그걸 건진을 주의시키지 맞아. 기업들한테 얘기할 일은 없거든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힘의 안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에 쏠려 있는가를 조금 짐작하게 해주는 것들이다라는 맞습니다. 평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아까 뭐 통일교 얘기도 하셨고 건진, 그 통일교, 김건희 그리고 통일교와 윤석열이 바로 연결되는 어떤 정황들도 몇 가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이 인물이 드디어 특검 소환이 됩니다. 권성동 의원 이야기인데요. 내일 오전 10시에 소환 조사를 합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소환을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내부적인 내용들 뭐 통일교에서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혐의 그리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들 뭐 한학자 총재한테 가서 큰절하고 쇼핑백 2개 안에 뭐 금품이 들어있는 쇼핑백 2개를 들고 왔다 등등등 얘기들이 쭉 있고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긴 했습니다. 본인이 정치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쓴 것을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숙청을 시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본인은 당당하다는 건데 이 정도 상황이면 예전에도 권성동 의원이 뭐 법적인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좀 잘 빠져나가는 걸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강원랜드 뭐 청탁 공무원 청탁. 예. 이 300만 표나 된다. 통일교. 그렇죠. 예. 제가 이 300만 통일교가 표가 많네 이런 생각도 하지만 권성동 의원이 그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게 2007년 12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 총선에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장제원 의원이 처음 이제 국회의원이 됐고 그때 권성동이도 그때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그때는 뭐 장제원에 비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래서 이제 안 시켜주고 청와대 법무부비서관 시켜주고 보궐선거 때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나이도 장제원이보다 많고 또 그때는 이제 뭐 부장 검사 출신이고 강원도에서 빵국기나 낀다 했는데 좀 그때 기분 나빴지.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계속 여태까지 지켜보면 그때 권성동이가 느꼈던 게 이 권력을 잡으려면 대선 때 표로 밀어주는 게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때 그 이명박을 만든 최고의 조직이 선진국민연대라는 거였어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친형 이상덕 의원, 그다음에 박영준, 왕차관이 지휘를 하고. 진짜 추억의 이름들이네요. 네네. 그게 300만 조직인데 그 중에 핵심이 경주이시예요. 제가 그 부회장이었거든. 그러니까 너무 잘 알지. 경주이시세요? 네. 뭐 이명박도 경주이시고 삼성도 경주이시고. 굉장한 네트워크의 소유자십니다. 그때 300만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5년 내내 그거를 이렇게 지휘했던
이상덕 의원 뭐 친형이기도 하고 박영준 왕차관 권력의 중심에 있을 수 있었다. 완전히 뭐 엄청난 권력이었지. 제가 그때 300만 이 통일교표 300만 300만이나 된다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표현한 게 그 기억을 떠올렸을 거라고 저는 100% 봅니다. 내가 이번에 300만 이거 모아서 윤석열이 대통령 만들면 내가 5년 내내 지고 흔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대통령 될 수도 있어. 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특검 수사 받고 나면 구속 여부 그러니까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 많이 한다면 이번에는 빼박이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젠 들어가셔야죠 이분. 그만 이제 정치권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너무 증거가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권성동 의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임기 초반에 거론이 됐던 윤핵관들 중에 이제 네트워크 고문으로 건진이 있었다 보니까 네트워크 본부에 함께 있었던 윤핵관들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아마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제 당연히 네트워크 본부가 조직 관리를 하거나 네트워킹을 위해서 일단 존재한 거지만 양재동 불법 캠프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서희건설 주제로 했을 때 그 양재동 캠프를 실제 건진이 썼다라는 이제 의혹이 있고 거기에 여러 윤핵관들이 드나들었다라는 이미 보도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캠프의 존재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유죄 확정이 되면 그 정당 보조금 다 뱉어야 되는 것이고 당선이 취소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양재동 캠프를 마치 그 공식적인 어떤 캠프의 하나인 것처럼 그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캠프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JTBC 단독 보도로 나온 내용입니다만은 조규홍 통일부 장관이 통일교에서 축사를 해주고 그런 대가로 국민의힘에 3만에서 6만 정도 되는 당원들을 뭐 집어넣으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정황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건진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갔던 사람, 그렇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던 사람과 건진이 연락이 닿아서 계속적으로 뭔가 어떤 국민의힘에 개입을 하고 했던 정황들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트워크 부본부장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고문과 부본부장 혹은 또 본부장으로 존재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 뭐 권성동이라든지 혹은 권영세라든지 등등 이런 인물들까지 다 한번 우리가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사로 또 뻗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부본부장이었고 당시에는 김영준 그 오사카 총영사였습니다. 이 김영준 총영사와의 그 주고받았던 문자 그 이후에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가 진행됐고 그 이후에 실제 어떤 대가성 뭐가 왔다 갔다 했던 부분들 요건 2부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1부 지금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 다가오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 이병철 변호사 계시니까 이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성재 법무부 전 법무장관 그리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비상겸의 그 법무 라인들 검찰 뭐 어떻게 해서든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쪽 수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고 이거는 뭐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번 비상계엄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가 검찰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어찌 됐건 박성재 전 장관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지금 적시가 됐어요. 그리고 심우정이도 사실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제 비상계엄 당일날 제일 먼저 온 게 또 박성재고 법무부 돌아가가지고 검찰 간부 회의를 소집해서 이제 어떤 중요 임무를 이제 집행을 했느냐 일단 출입구 그 막는 이제 그 본부장 불렀고 직원들 다 출근시키고 또 교정본부장 불러서 감옥수 넣어야 되니까 그것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심우정이하고 세 차례 통화를 바로 하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한테 대검 그 검사를 중앙선관위 이런데 보내고 등등등 조치를 하라. 그래서 포렌식 그 센터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대검 과학수사부에 있는 포렌식. 왜냐하면 여기서 전문 검사가 중앙선관위 가가지고 서버를 갖고 오려고 했거든. 실제 통화 내역이 나왔어요. 밤 12시에 넘은 시간에 통화했는데 이제 해당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시간에 왜 전화했냐 했더니 안부 전화했다. 밤 12시. 녹음은 못하니까. 안부를 참 좋아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잖아요. 이제 그게 다 그런 거고 심우정이는 또 추가로 윤석열이 대탈옥시켜준 적시항고를 포기했잖아요. 그거 직권남용 직무유기로도 이번에 이제 수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거 제가 고발했어요 공수처에. 이거 빼도 박도 못합니다. 이거 직권남용.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반드시 심우정이 너는 잡아넣는다 하는 거를 보여준 게 그것까지도 지금 넣었다 수사에. 그러니까 법무부의 수장은 박성재, 당시 검찰의 수장은 심우정. 그런데 이 개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그렇죠. 조직 안에 있는 조직 안에 있는 또 다른 연루자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다 진행이 돼야 된다. 이것만이 아니라 검찰이 이번에 드러난 김건희 게이트 등 관련한 거는 지금 윤석열 포함해서 마약은 인천지검장 할 때 심우정이잖아요. 그렇죠. 또 중앙지검도 관련돼 있고. 예. 그다음에 명태균 게이트 덮은 거는 창원지검장 정유미잖아요. 그리고 집사 게이트 김예성이 한테 전화해가지고 김건희가 너 인마 저 공직기관 비서관 청와대에 그 잠깐 조사만 받아. 그것도 검사단 말이에요. 이시원이 서울시 공무원 조작한 거 그 간첩이라고. 이 검찰의 전체의 조직 범죄예요 이게. 전 다른 그런 차원에서 심우정이를 아마 특검이 진짜 벼르고 별러가지고 잡아넣는다. 저는 특히 또 우리 덕수 씨 궁금한데 이분은 구속됩니까? 100%죠. 진짜요? 그래도 속상해요. 신경이 쓰이나.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아예 아무도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요. 나이도 이제 좀 많으신데. 제가 그제 계속 언론에 잠깐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때문에 시청자 관심이 많으신데 유튜브에서 제대로 못 다뤄요 언론도. 그러니까 제일 관심 있는 건 뭐냐 이제 제 이병철 TV 사이다에 다 다뤄놨어요. 알겠습니다. 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아니고 방조로 들어가죠. 맞아. 내란 우두머리 방조 그건 뭐야? 그거 좀 약한 거 아니야? 느낌이 방조 이러니까. 그런데 형이 더 셉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통령이 1등 권력이 그리고 이제 죄도 제일 크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옆에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이제 넘버 2잖아요. 장관은 그 밑에 똘마니들이고 이제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죄의 무게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럼 그간의 국방부 장관 뭐 등등등등은 주요 임무 종사자죠. 그 법에 형법에 이 형량이 어떻게 되느냐? 최저 5년 이상이에요. 이 사람들 물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고. 그런데 내란 수계는 사형 또는 무기죠. 윤석열이는 그 방조가 되면 형법상 방조범은 감경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윤석열이를 사형을 선고를 했다 1심에서. 그러면 이 방조범은 감경해야 돼. 어떻게? 법에 다 있습니다. 사형을 감경하면 무기 또는 징역 최소 20년 이상을 때리도록 돼 있어요. 20년 이상이요? 방조가요? 그런데 만약에 어머 어떡하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무기를 때렸다 1심이 너 윤석열 무기야 하면 형법에 무기를 감경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방조니까. 그러면 최저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중요 임무 종사자는 최저 5년 이상. 거기에 비하면 최저 기준으로 하면 2배지. 그러니까 양형만 봤을 때는 최저가 기본 최소 10년 이상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위정죄하고 이렇게 하면 한 15년 정도는 법이 정한 법정형으로 보면 이분 아흔이 넘도록 한덕수 오윤혜 씨는 지금 좋아하는 건지 몰라 하는 건지 아니 걱정돼가지고요. 왜 그때 웃어요? 너무 놀랐네. 한덕수 전 총리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 관운이 대단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끝끝내 나랏밥을 오래 드신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는 사람이 명리학자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은 말년이 진짜로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분 정말 걱정됩니다. 걱정됩니다, 진짜. 그러니까 방조라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했었는데 형량으로만 따지자면 훨씬 더 무겁다. 그렇죠. 마지막 예를 들면 과거에 돌아가신 삼성 이건희 회장님. 이 이명박이한테 뭐 100억 원 저 소송비 대납했다. 그 뇌물죄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건희 회장님이 완전히 이제 와병 중이었고 그걸 똑박 쓰려고 그 당시 삼성의 넘버 2가 누구냐? 이학수 부회장. 그랬었죠.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이학수가 그냥 와서 자수해버렸거든. 근데 본인은 그냥 이런 거 자수합니다지 본인이 이건희가 아니잖아요. 그냥 끝난 거야 그때는. 삼성이 정말 뛰어난 거지. 처벌 안 받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학수가 그 넘버 2다. 그러니까 법 피해가는 거 그걸 뭐 뛰어나다고 뭐 얘기하시는 거지. 어쨌든 간에 나쁜 걸로도. 한덕수는 그런 관점에서 넘버 2로 처벌받아야 되니까 내란 수계 옆에 있는 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원하죠. 이병철 TV 사이다예요. 좋아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오늘 활용 순서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에 함께하실 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부 함께해 주셨던 우리 박영식 평론가 오윤혜 씨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병철 변호사께서는 2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